지금 미국의 항모 전단이 이란 앞바다에 지금 가 있습니다. 계속 협상하라고, 협상에 응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란을 지금 압박하는 그 이유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차일피일 밀어주는 게 이제 국내 여론이, 국내 정치 불안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16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명징하게 나타나는데요.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더 악화됐다가 50%, 강화됐다가 35%. 그러니까 한 15% 차이 나는 거예요. 경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는 격차가 4%밖에 안 났는데 이게 중앙은 선거를 앞둔 올해인데 가을에 11월 달에 있는데 15%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는 경고등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히 경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현안에 집중하느라 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그게 자그마치 5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이란을 때려서 지지율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지난 1월 달에 미국 시카고 옆에 있는 그 미네소타주에서 한 달 안에 2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죽었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다른 주도 아니고 이렇게 미네소타주에서 계속 이 ICE 요원에 의해서 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총격 사건이 미네소타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미네소타주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겁니까? 거의 이른바 생슈어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라고 합니다. 아하. 거의 소도급이에요. 모든 난민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이저리티가 누구냐면 소말리아 난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소말리아 난민이 그냥 거기에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 그 다음에 주지사 이하, 팀 월츠,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후보였죠. 민주당 정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부패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닉 셜리라는 이제 미국 우파 유튜버가 소말리아 난민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그 타가소를 운영하나 봐요. 어린이들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정이 폭로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이거 거의 민주당 아성이거든요. 한번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불법 이민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민주당의 위선을 고발한다고 해서 ICO를 투입했는데 역풍을 맞은 것이죠. 감독님 말씀하신 2명의 집회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여론 국정지도 하락도 되고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수준이고, 지금 미네소타는 아이스 이런 이민 세관 단속국이나 세관 국경 보호국에 상대해서 거의 폭동 수준으로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지금 해방구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1월 7일 날 르네 니콜 굿이라는 여인이 차 안에서 IC 요원의 그 검문을 안 받고 이렇게 가다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주부 같아 보였어요. 모자 쓰고. 네. 평범한 동네의 맘카페 회원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주민이 연방이민세관 IC 요원한테 검문을 받고 결국 총격까지 이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이 르네 니콜 굿, 이 여인 어떤 여인이길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NN, 뉴욕타임스는 이제 아이스가 선량한 자원봉사자를 처형했다, 이렇게 강력한 이제 헤드라인 나오고, 리네굿은 동물 인형을 사랑하는 지역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선량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스를 완전 거의 IRGC급으로 만들어놨어요. 미국 현지 언론을 보면은. 하지만 이제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르네굿과 그의 동반자는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테러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워치라는 것은 이제 연방 이민세관 요원들을 지켜보는 단체군요. 감시하는 시민하는 이제 시민단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아이스워치라고 합니다. 아이스워치 이제라고 하는데, 미네소타 지부에 있는 아이스워치라고 하는데, 매뉴얼 사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는 SNS에 체포 회피 기동, 디어레스트 전술 메뉴를 저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난민 체포 방지 동료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전술 메뉴에 뭐라 나와 있냐면 밀어내기 자세는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두상을 치고 폭발적인 힘으로 아이스 요원을 갖다가 제압해야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선 이제 거의 뭐 MMA 격투기 매뉴얼 같은 건데 이런 게 이제 아이스 전술 매뉴얼로 반 아이스 전술 매뉴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일 시들러 대테러 국내안보 정보분석관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커만 동네 맘카페 회원이 아니라 자생적 국내 테러리스트다. 홈그로운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했고 바나이스 운동가 그 매뉴얼에 적시돼 아까 얘기했던 그 사파는 단순히 체포를 감수하며 부당함을 알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니라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사용하는 즉각 전술 조치 이건 군사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훈련받은 테러 병력이다. 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매뉴얼의 원출처가 어디냐면 스프라우트 디스트로라는 이제 무정부의 성향 단체가 이제 배포하는 그 책자 자료예요. 사실상 그 아이스워치라는 그 시민 단체는 단순히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뭐 이런 운동가가 아니라 무정부 성향의 테러 단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고로 르네굿이 소속돼 있는 미네소타 아이스워치는 아나키스트 테러 단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야,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총격을 받은 그 여인이 단순한 그냥 주부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미네소타주에 일단 이렇게 연방 이민 세관 요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아이스워치예요. 예. 아이스워치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정부 성향의 아이스워치하고 또 극좌 성향의 안티파라는 게 있습니다. 극좌 공산 계열 무장 투쟁 세력인데 이게 뭐 BLM 시위에도 이제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이제 안티파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고 뭐 포틀랜드, 뭐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하고 아이스워치랑 결합이 돼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성향이랑 극좌 공산계열 폭력 세력이랑 결합이 돼서 공동으로 사보타지 공작을 했는데요. 그 트럭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아이스 차량들 그 관용차를 갖다 습격해서 무기도 털고 차문 열어가지고 그 체포한 그 난민들도 갖다가 구출하고 뭐 이런 거의 뭐 군사작전에 방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워치하고 이제 안티파 콜라보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냐면 그 극좌 안티파 성향의 매체인 크라임 더 잉크라는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준 걸 그대로 옮겨왔는데 미네소타의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즉 여기서 뭐냐면 아이스 요원 1,300명에 대한 신상털이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선 파악하고 투숙 호텔 공격하고 ISR 정찰 정보 임무를 한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는 연방 요원이기 때문에 그 여기 미네소타주로 오면은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해야 되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렌트카를 현지에서 쓰면은 렌트카 정보랑 차량 정보랑 조회해가지고 이들의 개인 신상을 다 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정보들이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연방 요원이니까 이들이 이제 공개되고 그들의 가족한테 위협이 되니까 일부 아이스 요원들은 사퇴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자기 신변이나 가족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식의 이건 공작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민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의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아이스온이 투숙한 호텔까지 가서 그 호텔 주인들 그걸 갖다가 막 여러 가지 그냥 거기서 이제 집회 시위도 하고 영업 방해도 하고 그러면서 그 투숙이 누구 돼 있나 다 확인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개인 정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 아이스워치랑 안티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와. 조 기자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아이스워치 거의 뭐 잘 훈련된 게릴라 집단,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에다가 무장 세력들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매체도 그렇고 이제 미국 이제 학술 강단 좌익들이 항상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걸 또 미화하는 여러 가지 리포팅을 하고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베껴 쓰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반아이스 시민단체, 워치라는 시민단체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진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리즘, 공동체를 중화하고, 통근자들이 이제 각자 자생적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자 없이 저항을 조직했다고 해서 이걸 막 치하를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꺾이지 않는 마음, 주변의 질시에도 올바르게 버텨야 된다. 영하 20도 추위에도 아이스 요원들과 욕설과 페퍼 스프레이도 이겨내야 된다라면서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유형의 시민 운동이다라고 막 용비어천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그 언론들은. 그런데 시들러 분석관, 대테러 전문가 관점에서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이 관련 교훈과 원칙은 뭐다?
바로 베트남 정글, 이라크 팔루자 거리에서 테러 세력들이나 게릴라 세력들이 하는, 베트공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일반 언어로 이게 차용해서 언어 혼란 전술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에 대한 네이버리즘을 갖다가 번역하면 이거예요. 정부가 평화적인 기능, 합법적인 법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 정당성을 약화시킨 행위. 이게 파괴 공작이거든요. 이거를 네이버리즘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특정 지역을 장악 유지하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지금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오너냐면은 이 집회 시위 단체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못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파 성향의 매체들이 가서 취재하려고 하면 거기 타겟팅 걸어놓고 그 차를 막 때리고 부수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집회 시위 현장을 딱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편집본만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명의 사살한 게 아이스온이 사살한 것만 편집해서 딱 보여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가 차단돼 있고 사실상 이 미네소타 거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이스워치나 이런 유관 반정부 테러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이스워치가 봉사활동처럼 포장되는데 실제로는 진보 성향의 주부들을 급진적 혁명가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정신과 이런 관련한 그 의약품들 있잖아요. 우울증 약 이거를 통계를 딱 뽑아보니까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진보 성향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거를 처방전을 받는다고요. 우파들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경계성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꽂아낸다는 거예요. 이 금열 테러 단체로. 그래서 진보 성향의 그 맘카페 회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ISIS가 이런 작업을 합니다. 홍보 영상을 해가지고 고립된 백인 여성만 노려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리크루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층적인 심리적 공작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걸 단순히 시민운동, 지난 시민운동을 보는 거는 좀 틀린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밝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조금 우울하다 싶으면은 바로 이게 악의 세력들이 틈타서 이렇게 포섭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결국은 그 미네소타 주 안에서 소말리아 불법 이민자하고 미네소타의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삼각관계로 모여서 지금 거대한 부패 공동체까지 이 미네소타주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제 Feeding Our Future,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난민들 이제 아동급식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고 연방 지원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보조금을 다 횡령한 것이죠.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그 당시 코로나 때 재정 안정기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이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하고 소말리아 출신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이 급식소 명단을 가라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령 아동 이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채고 고가의 부동산과 사치품을 막 사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 민주당 당직자들이 다 입막음을 한 거예요. 같이 그냥.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이 소말리아 난민들이 투표해서 또 민주당 그 지방의원이나 그 주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검찰까지도 미국은 주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여기까지 부정부패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반유대에 앞장서는 그 하원 의원 여성이 그 무슬림계 소말리아계가 있는데 그게 AOC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그 하원 의원들의 정치 후원금도 여기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부패 사슬고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려면 이제 소말리아 이슬람 난민들과 민주당 극좌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돼서 대규모 이제 부패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손을 보려고 했는데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도 결국은 이제 난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방 이민 세관 단속 요원들 IC 반대 시위, 또 그 이번에 총격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 열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후에 무슬림들, 특히 소말리아 난민들, 소말리아 무슬림들이 배경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소타 반아이스 폭동에는 이제 안티파 극자 폭력 세력하고 무정부 세력 결탁이 됐다면 또 정신 나간 그 약간 좀 심신미약 주부도 포섭하지만 메인 핵심 부대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소말리계 이슬람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소말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체어 미네소타 사무국장은 아이스의 끝이 왔다. 지금 고삐를 바짝 줘야 된다라는 이런 동료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케어는 뭐냐면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의 약자인데 이 단체 가장 큰 단체입니다. 이 이슬람 단체 중에서 여기서 미네소타 사무국장이 더 압박을 해야 된다. 아이스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미 이슬람 협회도 똑같은 수쟁 선언 연대 성명을 내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아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이 두 단체가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했던 체어 같은 경우는 그 창립 멤버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창립 멤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미 이슬람 사회도 역시 과거 여러 가지 테러 모의 그 정황이 모의 혐의가 있고 무슬림 형제단이 어떻게 보면 하부 우산 주제라고 볼 수 있어. 하부 하청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뻥 터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 아이스의 주력 부대는 소말리아계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 단체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아야다 리즈라는데 소말리아 불체자 조직원에게 전술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보고시 트위터를 통해서 보고시 솔루트를 유념해라. 보고시 그게 뭐냐? 솔루트가 이제 직역하면 영어로 하면 경례라는 뜻인데 이게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솔루트라는 게 앞자를 따가지고 이게 전문 표준 약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 액티비티, 로케이션, 유닛, 타임, 이퀴프먼트 이게 뭐냐면 아이스 용이 지나가면은 요원의 위치, 규모, 몇 명이 들어오고 체포 동선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어허. 그걸 갖다가 그 길바닥에 깔려 있는 난민들이 다 이제 개인 휴민트로 딱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거는 정찰 임무예요. 이걸 갖다 일반 시민 운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찰 대테러 그 테러 단체들이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소말리아계 무슬림 단체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SNS상으로 이걸 전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네소타주의 아이스 워치라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도 참 놀랍고 그 배후가 이제 소말리아 무슬림들이라는 것도 놀랍고 결국은 이 소말리아 무슬림들 이 아이스 워치가 원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의 내전을 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아이스 워치의 그 행동 매뉴얼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자 전쟁 이후에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든가 이 주요 대학에서 일어났던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이런 열풍, 이런 시위를 이끌었던 친팔레스타인 연대 대학 점거 운동 단체에서 개발했던 매뉴얼하고 거의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매뉴얼에 소개된 내용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실전 경험을 해가지고 배럴필드 테스트해서 뉴욕 경찰에 대응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면서 반아이스 폭동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규모 인티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티파다라는 얘기죠. 인티파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맨날 칼침하고 이런 거 이게 대규모라면 이걸 지금 소규모로 동네마다 거리마다 이거 아이스의 요원들 추적해가지고 인티파다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선동이 이제 미네소타로 수출된 거예요. 소말리아 이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자 서안지구와 미네소타의 평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아까 그런 주부들이 이제 덤볐어요. 이제 그 아이스 요원한테. 보통 정상적인 미국 국가에서는 이게 있으면, 업무 집행 방해예요. 직무 집행 방해라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네소타 주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정부 검찰은 선거로 뽑아요. 근데 이게 조지 소로스의 후원을 받는 검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아이스 두드려 패고 막 이게 체포가 돼도 그냥 훈방조치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세가 이제 시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똑같아요. 가짜지구에서 하마스는 옹호하면서 ICC 등 국제사법기구가 하마스 대신 네트냐후 체포한다는 거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미네소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류 미디어야 뭐 CNN, NIT야 그렇다 치고 뭐 이스라엘 문제 다룰 때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다룰 때도 막 하마스의 악행을 이제 미화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몰아요. 막 인도적 위기만 하고 카타르 돈 받고 이걸 하는데
미네소타 지역 언론조차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부패 구조, 언론이란 게 뭘로 삽니까? 광고 수입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광고주의 최대 광고주가 바로 이런 그 데이케어 센터들이 또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말리아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튜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로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말리아는 불법 체류자의 그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뭐 이거 무슨 훔치고 뭐 강도 이게 아니라 강간 살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고가 안 돼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덮어버리니까. 언론도 이 항구하고 검찰, 경찰도 입 다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소말리아 난민이 그 페리파이어라고 이제 그 아동성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단순히 그냥 바로 추방인데 이 추방하는데 법적 절차가 25년이 걸렸습니다. 추방하는데. 이 정도로 사법부가 이제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자 서한지구 하마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벤치마킹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서한지구 같은 데서 만약에 아까 르네 군 여성처럼 그 체포 방해하면서 차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게 어떤 사태가 되냐면 서한지구에서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갑자기 차량으로 그냥 돌진하고 그 비킬러 테러라고 극자 이스라엘 사법부조차도 저거는 처벌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거 있으면 바로 쏴버리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뭐 딱 하면 이제 불법 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자 무정부주의와 이슬람이 결합해서 미국을 거의 내전적 상황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시민운동을 보면 안 되고 거의 이거 해방구라고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IC워치가 나름대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작전이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ICO들을 일단은 비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총에 맞은 사람들을 희생자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다들 지금 뭐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지금 조 기자님이 설명해 준 내용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트럼프 행정부를 욕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막장으로 막 가는구나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로 불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데 그 밑에 장관들이 조금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마가 진영, 보수 진영에서의 반응을 딱 보니까 미국 그 미네소타주는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미네소타주 경찰 당국의 협조를 못 받아서 집회 폭동에 특화되지 않는 ICO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몬 그 국토안보부 장관 그 장관은 굉장히 무능을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가 뻔히 그런 폭동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ICO원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체포 임무에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현지의 그 집회 폭동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건 보통 그 주 당국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나 바이든이었으면 아마 그걸 제공했을 거예요. 집회 시위 안정화 정치를. 근데 그걸 안 하고선 사실상 이거 트랩을 깐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에 그냥 DHS 장관이 자기 폭스뉴스 나와서 이게 헤드라인 받으려고 이걸 했다고 해서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이스워치나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단체, 안티파 극단단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FBI 그 방첩 기능을 작동시켜서 이들을 해체해야 된다. 이들을 먼저 해체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를 갖다 추방해야지 이들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 추방하면 지금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래서 이들을 뭘로 다룰 것이냐? 인서렉션 액트라고 내란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좀 보수 진영에서 좀 극단적인 좀 약간 고립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뽑아서 저기 미네소타나 이런 생츄어리 스테이트에다 다 파견해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강경 보수들은 군대 투입해서 다 쓸어버리자 그러고 또 중도나 이쪽은 너무 트럼프 강하다. 사실상 내전적 각이고 또 이번 사태는 예견대이라고 보니까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줄을 끊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이란 공습 레짐 체인지 여론이 그래서 안 좋아요. 우리가 못 살겠는데 뭐 이란 레짐 체인지 하냐. 이게 여론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까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있고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했듯이 뭐 이게
이란에서 국방력으로 이제 군사력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뭐 그럼 이란의 실제 반격 카드가 뭐가 있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란이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반격 카드가 이렇게 미국 본토 내에서 미네소타 같은 이제 폭동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란 대의 세력이 파견한 테러 세포 조직을 가동할 위험성. 이게 유일한 반격 카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내 국내 정치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런 어떤 공수의 의사결정을 미루는 행위. 이런 거가 하나 지금 먹히고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왜 칼리프 제국 예. 2030 예. 프로젝트. 야, 이 미국도 결국은 이렇게 무슬림화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